네, 안녕하세요.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 DX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자, 오늘의 주가 흐름 가볍게 살펴보면 3만원대를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1.6% 강보합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는 캔들의 형태가 윗꼬리, 그 다음에 아랫꼬리. 자, 이렇게 위에 아래 꼬리가 모두 달려있는 도지형 캔들을 만들고 있다. 자, 보통은 이런 캔들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캔들이 나오고 나서 음봉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안에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추세가 살아난다. 그러면 완만하게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겠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주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여러가지 방향성, 기술적인 분석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자,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될 여러가지 2차전지에 대한 일정 또한 분석을 해볼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은 독일에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부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독일이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정부 측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판매 성장률이 엄청나게 감소했어요. 성장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역성장이 나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국내 2차전지 섹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갔었는데, 이번에 자, 전기차 구매 시 신차에는 약 900만원, 그 다음 중고차에는 약 4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소득층의 전기차 임대료 지원, 그 다음 충전시설 확보, 이런 방안 또한 대책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 또한 이제는 서서히 방향성이 상방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다음 여기에 또 도움을 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 유럽연합이 25일에 자, 중국의 전기차 관세 인상 여부를 최종 투표한다고 해요. 자, 현재는 여러분들 관세가 10%입니다. 근데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46.3%로 5년 동안 인상해요. 4.5배가 증가합니다.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왜? 자, 지금 여러분들 유럽 배터리 시장은 한국이랑 중국의 2파전입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유럽연합에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4.5배 인상을 해봐요. 한국의 무게감이 더욱더 실리면서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보겠죠. 그리고 이번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을 했고, 하원에서는 이런 법안도 통과가 됐어요. 자, 중국산 부품이나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어디에서? 미국 하원에서. 자, 물론 상원 통과나 대통령 서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발효까지는 아직 여러가지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런 법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을 자국 내 전기차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움직임 중 하나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도 이제 중국에 대한 액션이 나오고 있고, 유럽연합 또한 액션이 나오고 있고,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은 성장을 할 전망이죠. 자, 그러면 지금 사실상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밖에 없다고 봐요. 배터리셀 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소재, 광물, 부품, 자, 이런 한국 기업들 모두 다 수혜를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포스코 DX는 포스코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기업이고, 포스코는 2030년까지 120조 원을 투자해서 2차전지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을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포스코도 지속적인 투자를 할 거고, 이 포스코는 제조업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의 대부분은요, 자, 공장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공장을 딱 지었을 때 여기 안에 처음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설비나 장비,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게 포스코 DX의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 2차전지에 대한 캐즘 현상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부진을 겪었죠.
실제로 포스코 퓨처엠도 영업이익이 반토막 이하로 줄었고 많은 소재 기업이나 광물 기업들이 적자를 봤습니다. 근데 포스코 DX는 견조한 흐름이 나왔어요. 왜? 2차전지 관련주는 맞지만 실제로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공장에 대한 투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수주를 따오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2년에서 3년 동안은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왜? 포스코 DX의 매출액 비중 100% 중에서 여러분들 90% 이상이 포스코에서 발생합니다. 포스코라는 그룹이 망하지 않는 이상 포스코 DX도 견조한 매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회복을 하고 있고 이번 연도는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내년에는 유럽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전기차 판매량은 성장세를 보일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도 캐나다 퀘벡 공장이나 아니면 광양에 있는 양극재 공장 등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포스코 DX는 이를 통해서 매출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죠? 2차전지가. 지금 포스코 DX는 여러분들 이런 재료에 대한 내용들을 제외하고도요, 차트만 딱 봤을 때도 주봉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봉을 봤을 때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3월, 정확히는 2월 3월부터 고점이 내려가는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왜? 딱히 올라갈 만한 명분이 없으니까요. 주가는 이미 1년 사이에 1700%가 올랐는데 그 뒤로 버틸 만한 힘이 없으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움직임에 변곡점이 생겼어요. 변곡점이. 제가 지금 선 잠깐 그었는데 지금 이 B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 라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 추세에서 저항받고 밀리는 게 아니죠. 어때요? 돌파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포스코 DX가 반등에 대한 의지가 없었고 힘이 약했으면 이미 주가는 지속적으로 내려갔거나 아니면 여전히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겠죠. 근데 이 추세 라인은 지금 7, 8개월 만에 돌파를 하고 안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오랫동안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주황 색깔 선 보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 주황 색깔 선, 이게 60일 이평선이거든요. 이 60일 이평선에 오늘 살짝 꼬리가 달리면서 밀렸지만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여기서 부딪히고 주가가 빠졌었죠. 그 다음 다시 한번 자연스러운 상승 과정에서 크게 밀리지만 않고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만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포스코 DX도 완만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다. 그럼 포스코 DX가 오랜 조정을 끝마치고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전 사실상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전 2차전지가 회복세를 보이고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한다고 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10배 급등 나옵니다. 30만원까지 절대 팔지 마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2차전지 섹터가 정말 찐 바닥을 잡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리스크 관리하면서 분할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수익 또한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러한 방법도 당연히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잠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드리고 바로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장이 열리기 전에 전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 시황을 써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국내 증시 포인트, 그 다음에 오전장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면 좋을지 저는 미리미리 보내드려요. 시간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시초가 종목으로 제가 핀 거 드렸죠. 8시 49분에. 그 다음 엔젠바이오도 제가 8시 52분에 보내드렸어요. 여기 밑에 시간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관련주고 목표가는 얼마로 봐야 될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핀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N자 파동이 정확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 오늘 자 시초가가 얼마죠 여러분들? 6.2%입니다. 근데 고가가 얼마예요? 27%예요. 자 단순하게 이제 시초가 대비 최고점은요 20%가 넘어가는 수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렸던 목표가 얼마였어요? 11,200원. 매물대 저항받는 구간이니까 우리 11,200원까지만 목표가 잡자라고 설명드렸는데, 여기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최소한 12%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오늘 핀거 종목 드려서 수익 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8시 52분에 보내드렸던 엔젠바이오 종목의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초가였고요. 목표가는 5,100원이었죠. 자 일단 오늘 시초가는 여러분들 1.5% 4,460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최고가는 5,300원 2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제가 드렸던 목표가 5,100원 어디 자리냐면 이 자리인데요. 뭐 최고점에서 매도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목표가에 걸어두셨으면 충분히 매도가 가능했죠. 단순하게 시초가 대비 수익률을 보더라도 15%가 넘어갑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핀거라는 종목 보내드렸고 엔젠바이오 종목 보내드렸고 이 두 종목으로만 거의 지금 30% 가까운 수익이 나왔죠. 자 여기 나와있는 수익률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핀거 16%, 엔젠바이오 13%. 자 이렇게 저는 소통방에서 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는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는 수익이라고 봐요.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한 다양한 분석 영상도 당연히 올려드리지만 단순하게 분석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방을 통해서 물론 매일같이 수익이 뭐 20%, 30%, 40%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따라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씩은 회복이 되게끔 수익을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입장하는 방법도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253-6578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입장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에게는 제가 텔레그램 소통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직접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상단에 링크 버튼만 눌러주시고 참가 버튼만 누르시면요. 지금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구독자 소통방에 그냥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들 돈 같은 거 절대 안 받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동안에는 무조건 100% 무료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 참고로 텔레그램 어플 설치 안 돼 있고 가입 안 돼 있으신 분들도 링크 버튼 누르시면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매일같이 이 소통방을 열어두고 대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전 8시 40분부터 9시 20분 딱 이 시간대만 집중하셔가지고 종목에 대한 정보 10분 전에 미리 나오잖아요. 어플 키신 다음에 시장가 매수 걸어놓고 체결되면은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피드백을 드립니다. 뭐 핀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대응을 도와드렸고 그 다음에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응을 도와드렸죠. 자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냥 매도만 잘 하셔도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 입장 남기시고 텔레그램 참여할 수 있는 링크 꼭 받아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포스코DX 넘어와서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중점적으로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2차 전지가 이제는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터무니없는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정말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를 알고 있자. 이 부분을 제가 강조했었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기술적인 지표를 사용해서 대략적인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포스코DX의 역사적인 신고가 그 다음에 최근에 바닥을 잡았던 이 저가 상단이랑 하단을 기준으로 잡고 정확하게 절반까지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면 5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2차 전지에 대한 밸류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펀더멘탈이 회복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도 단순하게 주가가 고점 찍고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왔을 때 절반까지 올라오는 금액대가 바로 52,000원이라는 거예요. 뭐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61.8%의 되돌림인 58,500원도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무조건 여기까지 간다고 홀딩을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리에 왔을 때 일부 비중을 덜어내고 그 다음 남은 물량을 가지고 다시 한번 58,000원대를 노려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목표가에 대한 내용은요, 이거는 제가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중간에 갑자기 2차 전지에 대한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면서 시장을 주도한다, 혹은 뭐 금투세 유예가 나오면서 갑자기 증시에 수급이 들어온다, 당연히 목표가도 지금보다 상향 조정을 해야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 말고 일단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수적인 목표가는 52,000원 1차, 그 다음 2차가 58,5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52,000원, 58,000원 간다고 주가가 매일같이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간다? 이런 움직임은 사실상 나오기가 힘들죠. 왜? 오랫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고 이 밑에 구간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소화하고 가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내가 중장기 관점으로 종목을 보유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차분하게만 지켜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2차전지 섹터가 올라가는 걸 가장 방해했던 요소는 결국에는 성장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매출과 이익이 계속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주가 또한 이거랑 비례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2차전지 섹터는 이번 연도는 역성장이 나오면서 주가가 1년 내리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악재 내용이 해소가 되면은 당연히 주가 또한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 또한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당장 내일 주가 폭등 안 한다고 막 짜증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께서는 뭐 반년도 넘게 기다렸는데 한 달, 두 달 못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주가가 진짜 상방으로 방향성을 잡고 수급이 붙고 급등을 하면요, 여러분들 1년 내리 조정을 받았어도 올라가는 건 일주일, 2주일이면 그냥 갑니다. 우리 주주분들께서 오래 기다리신 만큼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차분하게 홀딩해서 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